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강의를 진행할 공학 박사 조정철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팩토리 시리즈의 마지막 다섯 번째 강의입니다. 리더십과 의식 개선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술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시간과 생산성, 운영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IoT, OPC UA, AAS, 데이터 스페이스까지 배웠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를 쓰는 건 사람이고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도 사람입니다. 오늘은 트렌드 2의 리더십, 프로젝트 차터 작성, 조직 모랄, 그리고 실제 테크 스퀘어 사례까지 다룰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내용을 간단히 복습하겠습니다. 기술 표준의 진화 흐름을 보면 IoT, WOT로 연결 기반을 만들고 OPC UA로 의미와 보안 통신을 제공하고 AAS로 표준 모델과 데이터 컨테이너를 구축하고 DPP로 전주기 관리를 하고 데이터 스페이스로 생태계를 통합한다고 배웠습니다. 신뢰, 주권, 상호 운영성, 디스타라가 핵심이었죠. 단계별 정의도 외웠습니다. 1단계는 단일 장비의 OPC UA 태깅으로 의미론적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고 2단계에서는 AAS 서브 모델 매핑으로 자산 디지털 트윈을 구조화하고 3단계는 DPP를 생성해서 제품 생애주기 데이터를 패키징하고 4단계에서는 데이터 스페이스에서 데이터 주권 교환을 시뮬레이션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기술들을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 것인가, 조직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조직 리더십과 변화 관리 역량 향상입니다. 활용 가능한 산출문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트렌드 이해 및 지속적인 스타디입니다. 리더십의 핵심은 끊임없는 학습입니다. 공부를 멈추는 순간 리더십도 멈추게 됩니다. 둘째, 프로젝트 차트 작성입니다. 프로젝트를 제대로 시작하려면 헌장이 필요합니다. 30초 안에 프로젝트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나와 일, 그리고 회사의 관계를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 이용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미래 트렌드가 될 인더스트리 5.0도 다를 겁니다. 기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전환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수준과 향후 트렌드를 정확히 이해하고 여러분 회사의 로드맵을 그려가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를 가까이 두고 수시로 질문하시면서 레벨업 시켜나가세요. 트렌드 이해와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트렌드 이해는 끊임없는 도전과 스타디를 의미합니다. 이 분야는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1년 전에 배운 게 지금은 구식이 될 수 있어요. 계속 배우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예전에는 5년, 10년 쓸 수 있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년만 지나도 새로운 기술이 나옵니다. 챗GPT가 나온 게 불과 2년 전이었죠. 그 사이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트렌드를 이해하고 계속 공부하는 게 리더의 첫 번째 자질입니다.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학습의 속도보다 빠르면 여러분은 뒤처지게 됩니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100인데 여러분이 배우는 속도가 50이면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하지만 학습의 속도가 변화의 속도보다 빠르게 되면 여러분이 변화를 주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100으로 변하는데 여러분이 120으로 학습하면 여러분이 앞서 나가게 됩니다.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와 DX, AX를 추진하려면 나부터 변해야 됩니다. 회사가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는 보수적이야, 안 바뀌어. 이렇게 불평만 하면 자신만 뒤처지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최고가 아니라 선택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려면 트렌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뭔가요? 승진? 행복한 가정? 꿈을 이루는 것? 실력을 보강해서 위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 이 모든 걸 이루려면 지금부터 즉시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누구와 협업해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 싶다 해보세요.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IoT 전문가, OPC 전문가, AI 전문가, MES 전문가 등등등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질문하고 배우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게 리더가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모르는 겁니다. 질문을 잘하지 못하면 인공지능은 깡통이다. AI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이 제대로 질문하지 못하면 쓸모가 없습니다. 챗GPT에게 스마트 팩토리 알려줘라고 물으면 교과서적인 답만 나옵니다. 하지만 중소제조업에서 예산 5억으로 MES를 도입하려는데 오픈소스와 상용 솔루션 중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 우리 회사 매출은 한 3억 정도 돼. 장단점을 비교해줘. 라고 구체적으로 물으면 유용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조직, 내 스타디 분위기 형성이 필요합니다. 키워드를 보세요.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그 안에서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스토리지, 어널리시스, 포캐스트가 일어납니다. ICBM이 뭔지 아시나요? IoT, W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입니다. AX로 가기 위한 국가 정책 차원의 기본 키워드죠. 비즈니스 영역 내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데이터 세트를 만들고 처리하여 저장하고 분석하여 로스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8대 낭비가 뭐죠? 저희 때는 그 7대 낭비를 과대 운동 불가제로 외웠습니다. 즉, 과잉 생산, 대기, 운반, 동작, 물량, 가공, 재고, 그리고 의사결정의 로스입니다. 이걸 줄이는 게 8대 낭비 제거죠. 그래서 생산성 향상을 실현하고 이익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돈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미래 가치를 창출합니다. 스피드업, 스토리지업이 필요합니다. 학습 데이터와 데이터를 끊임없이 쌓아야 됩니다. 데이터가 쌓여야 AI가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는 무엇을 스터디해야 되고 누구와 협업해야 하는가. 코어 비즈니스 영역은 13개의 DX 기술 영역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AI, 인공지능 프로세서, 자율주행, 클라우드, 블록체인, 로봇, 에너지, 가상현실, 3D 프린팅, 드론, 디지털 등입니다. 이 13가지 모두를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도를 제 기준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7가지는 대입니다. 실무와 직접 연계됩니다.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됩니다. 3가지는 중입니다. 스터디가 필요합니다. 개념과 사례를 알아야 됩니다. 3가지는 소입니다. 관련 지식만 있으면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즉, 7대 3중 3소로 구분해서 컨셉 및 사례, 비즈니스 영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멘토와 공구업체 풀을 만드세요. 얼라이언스 체제를 구축하는 겁니다. PLM, ERP, MES, QMMS 같은 솔루션 업체, 자동화 업체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공부해 두어야 할 코어 비즈니스 영역 13가지, 가운데 DX를 위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단말기, 서버, 표준과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LS의 강점인 심플 디바이스 유니트, 자동화 DX가 있습니다. PLC, HMI, 엣지 허브, EMS, 계정기, 차단기, ESS, 네트워크 공사 등이죠. 오른쪽에는 시스템 운영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전체 생태계를 이해하고 여러분의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스타디하고 누구와 협업해야 하는가?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DX화에 대한 환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스마트 팩토리, DX, AX를 구축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무언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은 베이비 케어입니다. 아기를 돌보듯 세심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애 키워보셨나요? 아기는 처음에 계속 울고 밤새 깨우고 손이 엄청 많이 갑니다. 시스템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구축 초기에는 여러 가지 관리 시스템이 바뀌어서 시행착오가 예상됩니다. 3년 동안은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또한 이 솔루션들과 데이터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업무는 가중이 되고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1년 차, 2년 차, 3년 차 단계적으로 성숙되어집니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DXAX는 중장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이 필요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키워드는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제고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투자가 선행되어 수익 구조는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즉,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제고가 반드시 수익과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성이 10% 올라갔다고 매출이 바로 10% 오르나요?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수익 구조를 개선하여 미래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부가가치와 비부가가치 활동이 있습니다. 재료, 가공, 조립, 시험, 포장, 출하는 부가가치 활동이고 판매 계획, 생산 계획, 공정 관리, 품질 관리, 생산 기술, 물류 관리는 비부가가치 활동입니다. 여기서 비부가가치 활동부터 먼저 시스템적으로 변화시키도록 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로스가 의외로 많은 영역입니다. 임기 소득이 넘어서야 여유가 생기고 행복이 증가합니다. 한국 내에서는 약 7천만 원이라고 그러죠. 부가가치 생산 없이 소득 없고 소득 증가 없이는 행복 증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돈에 대해 배워본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돈이 중요합니다. DX화도 결국 돈을 벌기 위한 겁니다. 멋있어서 하는 게 아니죠. 자사의 현 수준 분석이 필수입니다. 자사의 현실에 맞게, 수준에 맞게 단계별로 진행해야 합니다. 자사의 현실과 수준을 파악한 후 어느 부분에서 개선할 건지, 어느 부분에 어떤 표준을 갖고 어떤 ICT 솔루션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나아가 공급기업 또는 전문 멘토와의 많은 미팅을 통해 제대로 된 멘토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생 프로세스입니다. 또한 한 곳이 아닌 여러 공급 기업과의 멘토링을 통해 명확한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유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거죠. 한 업체 말만 믿지 마세요. 여러 곳을 비교하십시오. 플랫폼 지원 범위는 6단계입니다. 진단, 리드 도출, 스마트 팩토리 구축 방향 지원, 프로젝트 구체화, 견적 및 제한, 프로젝트 수행, 운영 및 유지 보수입니다. 참고로 LS 테크스퀘어의 무료 멘토링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얼라이언스를 맺고 오픈 소스를 활용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단계는 이렇습니다. 합리화, 자동화, 디스토라, 운영 시스템화, DT 시뮬레이션, 그리고 AX화. 순서로 단계적으로 진행합시다.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트렌드 변화의 중심에서 what to do, how to do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는 MC 자승, F는 MA. 무슨 의미일까요?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은 변화시키기 위해서 에너지와 힘이 많이 소요됩니다. 질량이 크면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빈 마음으로 고정관념을 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세요. 그래야 변화가 쉽습니다. E는 MC 자승에 대한 또 다른 컨셉입니다. E는 enthusiasm, 열정, M은 미션, 임무, C는 congratulation, 격려와 칭찬입니다. 진정성 있는 칭찬과 격려는 시간에 맞게, 민감하고 세심하게, 조건 없이, 사심 없이 단순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리더는 팀원들을 많이 격려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그게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인더스트리 5.0이라는 새로운 트렌드 워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6년 전 올리버 리델 교수에게 한 일본인 지인이 인더스트리 4.0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리델은 3일간의 연결과 사이버 물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IoT, 빅데이터, AI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그 친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디에 있나요? 이게 핵심입니다. 독일에서는 기계들이 서로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그것이 사람과 어떻게 소통하고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사람, 기술, 조직을 중심으로 한 발전. 프라우노파 IAO는 1981년 사람기술 조직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이미 인더스트리 5.0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인간을 위한 기술, 사회적 요소를 고려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촉진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그 소사이어티 5.0 개념도 비슷하죠. 경제 발전과 사회 문제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인간 중심의 사회를 의미합니다. 즉, 인더스트리 5.0은 사람의 복지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의 역사에서 인더스트리 5.0은 처음으로 사람의 복지를 중심에 두는 산업혁명입니다. 더 이상 단순히 디지털화와 기계 네트워킹을 통한 효율성 향상이 목표가 아닙니다.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인간이 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잘은 단순한 효율성뿐만 아니라 의미 있고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는 일터를 의미합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은 서로를 보완합니다. 가장 큰 장벽은 공장의 기술적 복잡성 증가입니다. 인간은 이 복잡성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복잡성을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는 필터가 필요했으며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이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교수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인공지능 또한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 예로 아쿠 용접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기계 학습과 음향 센서를 통해 용접 품질을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목표는 품질 향상과 지루한 검사 업무로부터 작업자를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델을 훈련시키려면 몇 개의 용접 데이터가 필요한가? 처음에는 몇 천 개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12만 개 이상의 용접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12만 개 데이터를 모으려면 누가 해야 할까요? 사람이 해야 됩니다. AI 혼자 못합니다. AI와 머신러닝은 항상 인간의 초기 개입이 필요합니다. AI는 인간의 경쟁자도 일자리 위협도 아닙니다. AI는 기술적 복잡성을 인간을 위해 줄이는 역할을 하며 이는 인더스트리 5.0의 훌륭한 사례입니다. 기술 중심의 자동화를 넘어 인간과 환경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입니다. 인더스트리 5.0은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지향하며 인간과 기술의 협업을 통해 더 높은 생산성과 혁신을 추구합니다. 표로 보겠습니다. 중심가치 측면에서는 4.0은 기술 자동화 중심에 두지만 5.0은 인간 기술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술 목표 측면에서는 4.0은 효율성과 생산성 극대화에 두지만 5.0은 지속 가능성과 인간 중심 가치, 환경적 문제 해결 접근에 두고 있습니다. 맞춤형 생산, 순환 경제, 재지 약화, 인간 기계 협업, 사회적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AI 활용의 윤리적 측면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주권,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인간의 자율성과 존엄성, 존중이 중요합니다.
전체 강의 시리즈와의 연결점을 보겠습니다. 1, 2차 강의에서 시간과 스마트 팩토리의 개념을 배웠고 3, 4차 강의에서 핵심 기술을 배웠습니다. 인더스트리 5.0은 이 모든 것을 인본주의적 가치로 통합하는 핵심 패러다임입니다. 기술적 발전을 인간을 위해 사용하는 거죠. 기술은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스마트화, DX, AX, 리더십과 의식 개선의 추진 동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두가 아니라 메이키입니다. 리더란 팀워크를 최대한 레벨업시켜 하는 게 아니라 해내게 하는 사람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두는 내가 직접 하는 겁니다. make it은 팀이 해내게 만드는 겁니다. 리더는 모든 걸 혼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팀원들이 스스로 해내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의사결정력이 신속 정확해야 하고 지식과 경험 그리고 소통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조직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은 어떤 사람일까요? 리더는 동반자를 잘 찾아야 합니다. 학교, 모임, 동아리에서 찾아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자도 똑같은 기준으로 찾으면 실수가 거의 없습니다. 공부하면서, 모임에서, 그리고 놀면서 그렇게 만난 사람은 진실성, 신뢰감, 역량, 그리고 대인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결같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외부 지향성, 리더십과 학습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기본은 배움, 자신감, 열정입니다. 꼰대라는 말 아시나요? 영국 BBC 방송에서 한국 문화의 특이한 문화에 대해 꼰대를 2019년 9월 23일에 소개했습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고참이나 나이 많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조직 내 젊은 사람들과 의견 충돌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은 늘 잘못되고 있다고 여기며 항상 새로운 것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꼰대가 되지 마십시오. 나 때는 말이야 이러지 마세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세 가지 힘은 적응력, 동행의 힘,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힘을 만들어내는 아홉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실행력은 역할과 책임 명확화, 조정과 통제, 그리고 역량과 동기 유발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적응력은 외부 지향성, 그리고 학습과 성장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동행의 힘은 방향성과 문화가 만들어냅니다. 그 방향성과 결집력이 필요합니다. 리더십은 적응력을 중심으로 결집력과 실행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따른 적절한 리더십 발휘가 중요합니다. 어려운 과제, 도전 과제일 때는 스스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독려하고 팀 화합, 지원, 직원들의 복지 등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역량이나 성수도가 낮을 경우에는 위기 질서를 강조하고 철저한 성과 관리를 통한 업무 완성도를 강조합니다. 신입사원에게 알아서 해봐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역량이 높으면 의사소통과 협의 및 권한위, 인파워먼트,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인파워먼트. 이를 통한 성취감과 성과 완수를 유도합니다. 베테랑에게 일일이 간섭하면 의욕을 꺾게 됩니다. 여기서 노빅 마우스란 방해꾼이 되지 마라라는 뜻으로 말 많이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자는 뜻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 전략 방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회사 내부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잘 구축해도 외부 환경 변화를 모르면 소용없습니다. 관세 정책, 무역 전쟁, 글로벌 공급망 변화 이런 거시 환경을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수출 가격이 올라가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어디서 줄일까요? 이 스마트화로 효율을 높여서 토탈 코스트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전체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방향성과 진행 사항을 30초 이내로 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CEO를 만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30초 안에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팀은 지금 MCS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생산성 20% 향상이고 예산은 5억이며 6개월 후에 완료 예정입니다. 생산기술팀 중심으로 여러 부서가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안 되면 프로젝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프로젝트 현장의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제가 실제로 작성한 프로젝트 현장입니다. 13년 5월에 시작한 프로젝트죠. 전체 13개의 항목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차트입니다. 목적은 무엇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CEO의 지시사항, 또 조직 내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것들, 홀리코어라고 하죠. 조직 내 주어진 룰과 규정, 그리고 조직, 일정, ROI, 추진 방향에 대해 핵심 사항들이 정리된 시트입니다. 이 모든 걸 A4 한 장에 정리하세요. 그게 프로젝트 차트입니다. 이를 통해 팀원들과 프로젝트의 정확한 컨셉을 공유하여 엘리베이터 스피치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야 모든 관련된 팀원들이 경영진 포함 이해관계자들에게 30초 안에 설명이 가능하게 되어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의 이용 가치를 알기 위해서 나인블록과 미션, 비전, 밸류, 스트레이티지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실제 나인블록 예시입니다. 내가 가진 게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누구를 도와주고 있는지, 도와주는 방법은 무엇이며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또 상호관계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나 단체는 있는지, 이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비용, 투자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얼마나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고 있는지, 이 변화의 시대에 나의 진짜 쓸모, 즉 이용 가치가 무엇인지 선택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도 나인블록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션, 비전, 밸류, 스트레이티지를 구체화해서 도전적인 일을 해낼 수 있게 하는 조직력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프로젝트의 방향과 조직의 방향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따라가면 실패하게 됩니다. 미션은 더불어 함께하는 힘이 되며 비전은 미션을 구체화, 정량화하여 팀원들에게 방향성을 구체화시켜 줍니다. 가치는 해내려는 힘, 전략은 추진력을 보태주게 됩니다. 프로젝트 추진 시마다 팀 또는 TFT의 미션, 비전, 가치 전략을 만들어 시행해 보십시오. 큰 효과가 있습니다. 파트너는 되도록이면 궁합이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림은 버그만 분석으로 나를 평가한 차트입니다. 사람의 성향을 네 가지 색깔로 분류하는 겁니다. 서로 맞는 사람, 프로젝트에 적합한 인원을 투입하고 지속 육성해야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저는 빨간색 영역의 사람이며 되도록이면 대각선 방향, 즉 반대 성향을 갖고 있는 파트너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물론 많은 다툼이 있겠지만 왜냐하면 나와 비슷한 사람만 모으면 편하지만 발전이 없습니다. 다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저희 리더십을 딜로이트에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60점 이상인 12개 정도의 항목은 스트롱 포인트라고 합니다. 하지만 위크 포인트도 있습니다. 평균 이하 항목들을 보완해야 합니다. 요즘은 업무 추진 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AI 및 전문가의 도움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더 강화하세요. 강점만 키우는 게 좋을까요? 약점을 보완하는 게 좋을까요? 둘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강점에 80% 시간을 쓰고 약점 보완에 20% 시간을 쓰시기 바랍니다.
3D에서 라지 3D로 바꾸기 위해서는 집단 지성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저희 사무실 모습입니다. 시키면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닫고 의견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스트잇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에 대해 두 가지만 써주세요. 라든지 오가다가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붙여주세요. 이러한 방법이 아주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의견 있으신 분 하면 아무도 안 말합니다. 특히 한국 조직 문화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포스트잇에 익명으로 쓰게 하면 엄청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즉, 집단지성이 일의 성격을 바꾸게 합니다. 단순 반복 작업에서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일로 바뀝니다. 자, 이제 전체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잭 윌치의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Change before you have to. 지금 시작하세요. 스마트와 DX, AX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전체 학습 단계별 목표를 보습하겠습니다. 시간과 생산성 관계에 의해 1차 강의에서 다뤘습니다. 리드 타임, 택 타임, 사이클 타임, 표준 시간을 배웠죠. 로스 제로가 핵심이었습니다. DX, AAX 개념과 추진 방법 등 습득 2차 강의에서 다뤘습니다. C4 스퀘어, ESG 경영, 안전과 에너지 관리를 배웠습니다. 핵심 기술 이해 3차 강의에서 다뤘죠. 오케스트라 비유로 각 시스템의 역할을 이해했고 RDBMS와 TSDB 차이를 배웠습니다. 핵심 기술에 의해 4차 강의에서 다뤘습니다. 데이터 생태계 OPC UA가 공용어 역할을 한다는 것, AAS가 디지털 트윈 표준이라는 것, 데이터 스페이스로 데이터 주권을 지키면서 협력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조직 리더십과 변화관리 역량 향상, 오늘 그 5차 강의에서 다뤘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전체 그림을 이해했습니다. 기술만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조직을 이끌고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도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리더십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걸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작게라도 시작하세요. 동료들을 설득하시고 경영진을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세요. 인더스트리 5.0 시대에는 인간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그 변화의 중심에 서세요. 오늘 강의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졸업하고 현장에 나가면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아직 멀었어. 기술도 부족하고 예산도 없고 사람들도 변화를 싫어해. 하지만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완벽한 회사는 여러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회사가 여러분과 같이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지식으로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 대의 설비에 센서 하나 달아보세요. 엑셀로 추적받은 걸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자동화해 보세요. 동료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성공이 쌓이면 큰 성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리더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